해안가 작은 마을, 잦은 안개와 습한 바람이 휘감는 곳. 그곳에는 비단직조와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롭던 마을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밤낮 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던 활기 넘치던 사내들이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짙은 어둠만이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밤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인 채 새벽을 기다렸다. 쉬쉬하며 떠도는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요괴가 사내들의 정기를 빼앗아간다는 것이었다. 그 요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내들을 홀린 후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소문은 종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듯한 구슬픈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마을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젊은 여인들은 혹여나 요괴의 눈에 띌까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 아이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때 마을에 낯선 이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이현이라 소개했다. 이현은 한양에서 꽤나 이름난 의원이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특히 묘하게 꺾인 눈매 끝에는 작은 흉터가 자리 잡고 있어 어딘가 모르게 사연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뛰어난 의술보다는 여인들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훔쳤고, 심지어 몇몇 귀부인들과의 뜨거운 바밀로 인해 한양 바닥에서 쫓겨나듯 이 작은 해안 마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이현은 마을 부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불길한 기운에 호기심을 느꼈다.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구슬픈 울음소리는 그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기이한 것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여인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탐구는 그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흥미롭군. 이 작은 마을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토록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일까? 이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라진 사내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입을 꾹 다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이현은 마을 외딴 곳에 사는 늙은 무당순이 슈니를 만나게 되었다. 순이는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요괴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다. 젊은 양반, 조심하시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바다 요괴가 살고 있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내들을 홀린다고 하더이다. 순이의 말에 이현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요괴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여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신의 성격상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요괴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라니 오히려 기대되는구려. 이현은 순이에게 요괴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순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요괴는 원래 사람이었소.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매화라는 여인이었지. 아름답기가 짝이 없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을 부호 최진호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소. 하지만 최진호는 천하의 악당이었소. 매일같이 매화를 학대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지.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화가 홀연히 사라졌소. 최진호는 매화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소문을 냈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매화는 결코 그럴 여인이 아니었지. 필시 최진호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했소. 이현은 순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그 요괴가 바로 매화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매화는 억울하게 죽어 원기가 된 것이요. 밤마다 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바로
매화의 울음소리일 것이요. 순이는 이현에게 마을 뒷산,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절벽 아래에 있는 동굴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요괴의 은신처로 알려진 곳이었다. 젊은 양반, 부디 조심하시오. 요괴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오. 특히 여인의 아름다움에 약한 사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오. 이현은 순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요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그 요괴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다. 그의 욕망은 두려움보다 강했. 걱정 마시오. 할멈, 이 이현, 여인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요괴든 귀신이든 내 손에 한번 들어오면 꼼짝 못할 것이오. 이현은 그렇게 말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매화라는 요괴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밤은 길고 뜨거울 것이었다. 이현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순이가 말한 동굴을 찾아 나섰다. 달빛 아래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며 불길한 기운을 뿜어냈다. 파도 소리는 마치 요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동굴 입구는 좁고 어두웠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바닥은 물컹거렸다. 얼마쯤 들어갔을까? 이현은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빛을 따라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인은 달빛 아래에서도 빛나는 미모를 자랑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얇은 소복 아래로 드러난 몸매는 풍만하면서도 은우 안아했다. 여인은 이현을 보자 깜짝 놀라는 듯했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시오? 어찌 이곳까지 오셨소?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이현은 단번에 여인이 요괴임을 직감했지만 오히려 흥분했다. 그의 아랫도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현이라고 하오. 당신이 바로 매화라는 요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렇소. 나는 억울하게 죽은 매화의 원혼이오. 이현은 매화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억울하게 죽었다니. 무슨 사연이 있소? 내게 말해줄 수 있겠소? 매화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진호에게 학대받다가 죽임을 당했고 최진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른 사내와 도망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나는 억울하게 죽어 원기가 되었어. 하지만 최진호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내 동생 단비마저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하고 있어. 매화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이현은 매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흥분했다. 그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동정심을 느꼈다. 걱정 마시오. 매화,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그리고 당신의 동생도 구해주겠소. 이현은 그렇게 말하며 매화의 손을 잡았다. 매화의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럽고 촉촉했다. 이현은 매화를 품에 안았다. 매화는 정하지 않았. 하지만 나는 요괴요. 당신을 해칠 수도 있소. 매화의 말에 이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요괴라니 천만에. 당신은 그저 아름다운 여인일 뿐이요. 내게는 요괴든 사람이든 상관없소. 오직 당신의 아름다움만이 중요할 뿐. 이현은 매화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매화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현의 뜨거운 키스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밤을 불태웠다. 이현은 매화의 몸을 탐닉하며 쾌락의 절정을 느꼈다. 매화 역시 이현의 품 안에 서 있고 지냈던 여인의 감정을 다시 느꼈다. 동굴하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현은 매화의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며 그녀를 황홀경으로 이끌었. 매화는 이현의 품 안에서 쾌락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현은 매화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매화는 이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이현은 매화에게 약속했다. 매화, 걱정 마시오. 내가 반드시 최진호를 벌하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그리고 당신의 동생도 구해주겠소. 매화는 이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현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고맙소 이현.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매화는 이현에게 최진호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최진호가 자신을 죽인 후 자신의 시신을 마을 뒷산 커다란 바위 2개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서 있는 곳 근처에 묻었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붉은 석산, 시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곳을 파보면 나의 시신과 함께 최진호가 잃어버린 갓근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이 바로 최진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이현은 매화의 말을 듣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다. 이현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다. 매화가 말한 대로 커다란 쌍둥이 바위 근처에는 붉은 석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주저했지만 이현의 강한 설득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쯤 파내려갔을까? 흙 속에서 하얀 천 조각이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썩어 문드러진 여인의 시신이 나타난 것이다. 시신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지만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얇은 소복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몇몇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현은 침착하게 시신을 살펴보았다. 시신의 손에는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펴자 낡은 갓근 하나가 나타났다. 갓근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이현은 갓근을 들어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것이 바로 최진호의 죄를 증명할 증거요. 이 갓근은 최진호가 매화를 죽인 날 잃어버린 것이요. 매화는 억울하게 죽어 원기가 된 것이고 그 원한이 이 갓근에 서려 있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이현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들은 그동안 최진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진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추악한 살인자였던 것이다. 이현은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최진호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최진호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당황하며 발뺌했지만 이현이 갓근을 들이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나는 결코 매화를 죽이지 않았소. 최진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호, 당신의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소. 이제 그만 헛소리 집어치우고 순순히 죄값을 받으시오. 이현은 최진호에게 매화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를 추궁했다. 최진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이현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진호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그녀를 강제로 아내로 삼았지만 매화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자 매일같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매화를 심하게 때리다가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매화의 시신을 뒷산에 안매장하고 매화가 다른 사내와 도망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최진호의 자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은 최진호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현은
최진호를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했. 최진호가 끌려간 후 이현은 매화의 동생 단비를 찾았다. 단비는 최진호의 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 온몸에는 매 맞은 자국이 가득했고 얼굴은 공포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 이현은 단비를 최진호의 소나귀에서 구해냈다. 단비는 이현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녀는 언니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하소연했. 이현은 단비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앞으로 자신이 그녀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단비는 이현에게서 언니 매화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현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현은 밤마다 매화를 만났다. 매화는 이제 더 이상 원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현의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하지만 매화는 이승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곧 저승으로 떠나야 했다. 이현은 매화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매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소.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매화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이현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현, 당신의 사랑에 감사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할 때예요. 매화는 이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이현은 매화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이현은 단비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평생 매화를 잊지 못했다. 밤마다 매화와의 뜨거웠던 밤을 그리워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렸다. 이현은 훗날 호조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색을 밝히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수많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했지만 그 누구도 매화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이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현을 영웅으로 칭송하면서도 그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를 요괴와 사랑에 빠진 미치광이라고 비웃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뜨거운 사랑에 감탄했다. 시간이 흘러 이현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종을 앞둔 그는 단비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단비, 나는 평생 매화를 잊지 못했소.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소. 비록 그녀는 요괴였지만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소. 단비는 이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현이 매화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현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저도 매화 언니를 이해해요. 언니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서방님 덕분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단비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단비. 당신은 내게 과분한 아내였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소. 이현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이현이 죽은 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이현의 무덤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매화가 이현을 잊지 못하고 저승에서 찾아온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이현의 무덤에 붉은 석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석산꽃은 매화가 이현에게 자신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알려주기 위해 피워놓은 꽃이었다. 사람들은 석산꽃을 보며 매화와 이현의 뜨거운 사랑을 떠올렸다. 세월이 흘러 이현과 매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현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며 그의 용기와 사랑을 기렸다. 그리고 붉은 석산꽃이 필 때마다 그들은 이현과 매화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현과 매화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삶과 죽음, 인간과 요괴의 경계를 넘어선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최진호는 관아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그도 이현이 찾아낸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억울하게 죽은 매화의 영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진호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대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매화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최진호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의 죽음은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매화의 억울한 죽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이현은 매화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매화의 동생 단비를 거두어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단비는 이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건강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이현은 단비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매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밤마다 매화와의 뜨거웠던 밤을 떠올리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현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매화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삶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을 단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며 매화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이현과 매화 그리고 단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과 복수,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날 것이다. 마을에는 여전히 밤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간혹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소리가 억울하게 죽은 매화의 영혼이 아닌 이현과 매화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소리라고 믿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현과 단비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마을의 일꾼이 되었고 이현과 단비는 그들의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이현은 죽기 전 단비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매화의 무덤 옆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내 무덤에도 붉은 석산꽃을 심어주시오. 나는 죽어서도 매화와 함께하고 싶소. 단비는 이현의 유언을 따랐다. 이현은 매화의 무덤 옆에 묻혔고 그의 무덤에는 붉은 석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현과 매화의 무덤을 찾아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기렸다. 그리고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현과 매화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현과 매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마을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다. 하지만 이현과 매화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붉은 석산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애틋한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 뭉클해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샘물은 말라붙고 농작물은 시들어갔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현과 매화의 무덤에서 붉은 빛이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올라가 비구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마을에는 시원한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현과 매화의 영혼이 마을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현과 매화의 무덤에 더욱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현과 매화의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현과 매화의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이현과 매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그리고 붉은 석상꽃은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곁을 지켰다.